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7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챙기려면 크리스마스를 챙기죠. 아 그때 노란 크리스마스 때 거기라든지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뭐 1월 1일 날 어디 갔었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석가탄신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혹시나 불교라도 절밥 먹으러 그냥 가야죠. 밥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보 출처가 어딘지 간에 이제 며칠 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걸 1년을 이 화자는 생각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삼촌 말했듯이 화자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제 상당히 미련하거나 이제 헤어진 걸 즐기거나 이 즐긴다는 표현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고독을 즐긴다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도하고 이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계속 1년 가는 거예요.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작사가는 이제 벌써 1년이란 단어를 쓸 때 이제 헤어짐을 생각하느라 이제 정확히는 그녀와의 추억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 이제 맞을까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헤어짐의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거든요. 하루가 1년 그렇죠. 같이. 보통은 맞아요. 예. 이제 이 화자도 이제 이런 헤어짐의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시간도 안 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벌써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거나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벌써 퇴근 시간이 됐나? 뭐 이런 말로 이제 예시가 있거든요. 생각하지도 이제 못한 사이에 기준 시간에 다다랐다는 표현을 할 때 이제 벌써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즉 이제 100일 정도 느꼈는데 이제 벌써 1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이제 3년 정도 이제 느꼈는데 이제 벌써 1년 이런 표현은 안 맞거든요. 이제 벌써 1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가 많이 나오죠. 이제 다른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들어보세요, 삼촌. 이제 반론하지 마시고 잠시만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가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란 게 처음에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적 시간, 주관적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세 가지 나누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 시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거 찾다 보니까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게 움직이는 물체는 이게 로켓이거든요. 로켓 적어볼게요.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가 핵심이에요. 느리게 간다. 이게 광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삼촌? 광속이 뭐 엄청 뭐 빠르죠, 그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억 9,979만 2,458 메타 퍼 세컨드. 이렇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이제 이게 광속인데 광속이라 적어 놓을게요. 실험을 해봤어요. 사고 실험인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했거든요. 이제 로켓 안에서 빛을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위로 쏘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을 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돌아왔을 때 시간을 이제 시간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속도 이제 거리 나누기 속도거든요.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써야 되겠다. 거리. 거리는 이 거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속도는 광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하면 이제 시간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정해요. 어딜 가다 일정한 음.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가 보시면은 실제로는 로켓을 타고 있으면서 이제 빛을 위로 쐈는데 실제로 빛이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색깔 좀 바꿔야겠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 이 예. 거리보다 이게 훨씬 예. 길거든요. 아, 이게 이제 거리가 늘어나요. 예. 이건 일정한데.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늘어나겠죠? 아, 이게- 이게 특수 상대성 이동이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일단은 핵심은 심플하네요, 맞죠? 예, 심플해요. 이제 설명이 여기서 좀 잘 되네. 유도되는 식이 그러니까 MC 스퀘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네. 때는 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그 쓰고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에도 네.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LG전자에서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아, 요새는 LG전자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음. 너무 이 유도된 식이 이건데 이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아, 움직이지 않은 물체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네, 작사가가 행님이래. 이거 삼촌 같죠? 삼촌. 내 방이네요, 내 방. 굉장히 더러운 게. 예, 삼촌 방. 예. 삼촌 방. 이 작사가가 이 주인공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이제 집돌이가 돼갖고 헤어진 그 상대만 생각하고 있다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이제 이 물리적인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빨리 갔으니까 벌써 1년이 맞다.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벌써 1년이. 아까 제가 의문을 품었던 거랑 다르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울한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주관적인 시간을 보셨을 건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술지 인용을 좀 찾아봤더니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이 좀 있더라고요. 또한 여러 의사들이 쓴 칼럼들도 있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읽어봤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울증이 있으면은 내적 시계는 느려진다가 핵심이거든요. 뭐 느려져요. 보통 큰 일을 겪고 하루가 1년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경험으로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제목이 잘못되었다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만 봐서는 여기까지는 삼촌은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죠. 동의하고 그러면 아까 그 전에 그 네. 삼촌이 말했던 물리적 시간에서 네네.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했던가요? 움직이는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삼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일단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지금 저는 뭐 정리가 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까지는 알겠고. 저도 조사하면서 정리가 참 안 되더라고요.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물리적 시간을 표현했을 거란 가정은 사실 이제 감성적인 음악에서 이런 이론적 근거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빌미로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시간도 사실 얼마 차이 나지 않거든요.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하펠 키팅 실험이라고 있어요. 하펠 키팅 실험.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진짜 실험해 본 거죠. 사고 실험이었는데 정밀한 이제 원자 시계를 하나는 공항에 두고 하나는 이제 비행기에 태우는 거예요. 비행기 태우고 지구를 도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도착해서 이제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10억 분의 59초 정도 이게 늦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얘기네. 거의 의미 없죠. 그래도 이걸 찾아봤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물리적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벌써 1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적 시간 중에 우울함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벌써 1년이란 표현은 이거 100번 양보해도 이제 반어적 표현이었다는 거죠. 맞지 않은 표현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으면은 생각해 본 게 애게 1년, 고작 1년. 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삼촌 이제 반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삼촌 의견과 미루어 짐작하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로 가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네네. 이게 3이고 이게 4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적 시간 중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과 정반대되는 이제 헤어짐을 즐기는 사람. 이제 헤어짐을 즐긴다니 조금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 화자가 고독을 즐기는 거고요. 이제 고독을 즐긴다는 표현이 이게 적절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좋은 예쁜 기억들만 계속 곱씹고 현재의 고독을 이제 즐기는 거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내면에 좀 알싸함을 즐기는 거죠. 이게 찬바람 불고 지금 시기에 딱 좋죠. 찬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홍어와 이제 고추냉이 탁 쏘는 맛을 즐긴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알싸함을 즐기는데 이게 그 세디스트까지는 아니고 맞는 걸 즐기는 세디스트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과거를 사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은 네.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그거를 고독을 이별 후에 고독을 즐긴다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일단 이별하고 이제 그 네. 사람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건 아닐까요?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애게 1년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네. 막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이렇게 이렇진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또 좀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누구를 기다린다 하면 그런 거 이렇게 인터뷰에서 봤는데 실종된 아들을 하루하루 엄마가 기다리면서 1년을 10년 같이 살았다. 그런 표현이 제가 떠오르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별 후에 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반박이 어렵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를 드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은 뭐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면 예를 들어 이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이별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뭐 어머님 그 아들이 실종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좀 너무 무겁게 예를 들었나? 네. 좀 무거운 얘기 무거우면서 좀 이렇게 좀 의미가 확 다가오는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막 이별했는데 만약에 꽈시시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보이죠. 보이고 그 친구는 나가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저는 마냥 우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마냥 우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는 게 조금 즐겁다. 그러니까 즐겁다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은 아빠에서 이제 삼촌이 얘기했듯이 사진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독을 즐기는 자라는 표현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다림 좀 이제 혹시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포함된 기다림은 또 시간이 좀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기대 포함. 이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루하루는 지겹고 느린데 1년은 금방이란 말을 하죠 보통. 이거는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하루가 이제 비슷한 날이고 익숙한 날이면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시간은 그대로고 돌이켜 볼 때 이제 인상적인 장면만 기억에 남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무엇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1년은 짧네요.
이게 이제 각 나이대에 시간을 이제 속력에 비유하는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40대면 예. 40km로 가고 시간이 50대면 50km로 간다는 말이 이게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다 경험해본 경험치에서 별로 새로울 게 없어서 기억에 의미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큰 단위로 봤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생기는 거죠. 큰 이 사람이 봤을 이제 때는. 예. 이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삼촌처럼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더러운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 헤어진 사람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 3번, 4번이 둘 다 맞을 것 같거든요.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 이제 벌써 1년이 앞에서 이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단순히 이제 헤어짐을 생각하느라 벌써 1년이 간 게 아니라 비슷한 루틴의 하루하루를 그걸 즐기면서 약간의 고독을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는가요, 삼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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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동의하고 안 하고는 굳이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네. 삼촌 다음은 뭔데요, 내용이 혹시? 다음은 이제 다음 가사는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예요.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네. 그 이 작사를 한 한경애 씨의 네. 어떤 작사 의도를 제가 그 한경애 작사가님의 책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삼촌 얘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벌설련에 대한 어떤 작사 의도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짧게. 예. 이분이 이제 사랑에 우직한 한 캐릭터를 내세워 추상적인 그리움이 1년 단위로 반복하는 규칙성을 통해 네. 쳇바퀴 도는 그리움의 구체적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쳇바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이 작가의 의도 보고 약간은 조금 실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뭐 미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네. 어떤 그리움을 네.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1년 단위로.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뒤에 이제 가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죠, 나오죠. 뭐 기념일이든 뭐든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어떤 그리움을 어떤 네. 시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움을 1년이라는 벌써 1년이라는. 근데 그 그리움이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이제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편인 거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떤 사랑의 우직한 캐릭터를 내세워서 네. 어떤 추상적인 그리움을 어떤 시간 단위로 표현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작사 의도가 있기는 하거든요. 책에 보면. 근데 제 생각보다는 이게 약간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사실 팍 와닿는 사실 그런 건 없네요. 제가 다 분석을 끝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막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뭐 감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진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제. 저도 예. 동의하네요. 삼촌 말이.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이게 보시다시피 헤어졌지만 이게 기념일을 챙기거든요. 기념일 챙겨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게 일부러 챙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헤어진 상대방의 생일을 챙기는 극강의 미련을 보여요. 이게 삼촌이 아까 얘기했듯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화자에 이제 공감하면서 한번 계속해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제 이 사람에게 기념일이 며칠이나 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사람의 연애 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6개월을 만났으면은 이제 너의 생일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 생일이 1월이에요. 연인 생일은 2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별로 챙길 기념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모든 기념일을 이제 한 번은 겪어봤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이유가 보시면 네. 직장 연애 평균 기간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높아요. 6개월에서 1년 이게 제일 높죠. 1년에서 3년. 그다음에 이제 6개월 12개월인데 평균적으로 내보면 1.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계절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고 기념일은 한 번씩은 챙겨봤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때 커플이었던 이 화자의 기념일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와, 중요한 기념일 부분입니다. 기념일 추론 이런 게 혹시 그 있어요 이게? 삼촌 처음 많이 해요 혹시 이거? 어떤 게 처음이라고요? 아니 이거 기념일, PPT를 만드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걸로 그렇죠. PPT를 와, 만드는 이거 것도 처음이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거. 네. 연인이 챙길 수 있는 기념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1년 대표적인 이제 네 생일이 있고 내 생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일, 300일, 100일, 200일, 300일 이건 일회적이니까 이거 일단 빼고 생각하고 이제 1년, 2년 단위별로도 챙기잖아요.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됐고. 예. 그리고 보시면은 다이어트데이 이거 챙기셨어요? 이거 저는 안 챙겼거든요. 안 챙기고 이제 보통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챙기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이제 뭐 블랙데이나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그냥 이 중에서 로즈데이 뭐 챙길 거라 가정하고 많으니까 6월 키스데이 이날은 뭐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반드시 챙기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이게 무비데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빼빼로데이 11일이라고 해야 되겠네. 빼빼로데이 챙기겠죠. 그러면은 5월 챙기고 6월 챙기고 11월 챙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내 생일은 안 챙기니까 보통은 그죠. 내가 챙길 거니까 내 생일은 안 챙겨 상대방이 챙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날려야 되고 그럼 7일이 나와요. 7일? 네. 그러니까 1년에 챙겨야 될 기념일이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요? 그거는 뭐 뒤에 나오나? 크리스마스가 있었네. 제가 이제 종교가 없다 보니까 12월 20.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연인의 특별한 기념일로 챙기나요? 만약에 이별했으면 지금 사실은 로즈데이랑 키스데이는 빼도 로즈데이, 키스데이는 아마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챙기던데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요? 응. 요즘 사람 나도 요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아니 진짜 나도 MZ 안에 들어가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7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챙기려면 크리스마스를 챙기죠. 그때 너랑 크리스마스 때 거기라든지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뭐 1월 1일 날 어디 갔었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석가탄신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혹시나 불교라도 절밥 먹으러 그냥 가야죠. 밥 먹는 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죠. 불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죠. 아니면 절대 나는 오히려 불교를 더 사랑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탄절은 우리가 미리 선물도 챙기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 예약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삼촌 7일보다 작아요? 7일이에요? 7일보다 더 많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기념일이. 7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날은 임의로 다 뺐거든요. 제가 모른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7일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4일 빼고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추석 때 예를 들면 같이 어떤 저쪽에 어디가 뭐 발리나 이런 데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념일이라고 챙기진 않잖아요. 근데 추석 때 되면 발리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일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4일 음력 음력이잖아요. 챙기기도 힘들 텐데.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7일에 동의한다고요. 7일에. 아, 7일에 동의하신다고. 예. 그러면 이제 7일로 합의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7일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 1년에. 그렇죠. 보시면은 이 365를 7로 나누면은 52.14일이 나오거든요. 이제 커스텀한 그렇게 추석이나 빨리나 이런 커스텀한 기념일을 빼고 이제 대충 적어도 이제 2달에 한 번 꼴. 60일 2달이니까 한 번 꼴 기념이 있어요. 이제 2달에 한 번 꼴로 기념일을 챙기면 앞에서 이제 보셨던 바와 같이 에빙하우스 만각곡선 계속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기억을 계속 하는 거죠. 기억을 계속 하는 거죠. 잊어버릴 수 없이 이미 헤어진 상태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기억날 수밖에 없고 2 곱하기 2가 4라는 거와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기억나는 거죠. 와. 근데 아마 사진 보내주면 바로 끊으면 사진. 저도 그 동의하는데. 준 연예인급 사진 보내주면 바로 이 기억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냥 바로 다음 날 네. 헤헤헤 하고 있습니다. 헤 그냥. 아픈 가사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이제 노래를 분석하다가 그런 해결책을 들으니까 김이 팍 빠지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많이 공격할 것 같아요. 이제 구독자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 공감해요. 공감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슬픔은 나를 찾아와라는 문구가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피동적이에요. 슬픔은 나를 찾아온 게 내가 슬퍼지는 거죠, 사실. 그죠? 그렇죠. 내가 슬퍼지는데 이제 슬픔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이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다, 혹은 저항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한경애님이 쓰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언어가 이제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약해진 이제 화자의 감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